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어떤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례 두 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신 할머니 사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따님이 상담을 해오셨는데, 아버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이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요양시설 같은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요양원이 좋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까요? 이거 질문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사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저희도 상담하면서 힘이 나게 하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할머님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좀 기력도 없으시고 되게 이렇게 위축되시고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사례 할머님은 상담을 해오셨는데 내년이 팔순이라고 하시니까 79세신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말씀하시기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그 젊은 사람들 흔히 쓰는 표현으로 텐션이 상당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막 즐겁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이제 곧 팔순이에요. 근데 고민이 있어서 상담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아니 무슨 고민이실까요? 목소리 들어보면 저희가 딱 아는데요, 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고민 없으신 목소리인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고민 있어요. 그러시는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는데 옛날부터 결혼해서부터 본인만 이렇게 텐션이 높대요. 말도 많이 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막 활동도 많이 하는 사람은 집에서 본인 혼자고, 집에 가족이 모여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들, 아들, 딸, 남편은 조용히 있대요. 할머니 혼자 말씀하신대요. 근데 할머니는 그게 뭐 싫지는 않으셨대요. 아니 누구라도 한 명 얘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다들 얘기 안 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 가로막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이 할머니 막 열심히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할아버니, 그러니까 배우자 되시는 분이 치매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나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남한테 해도 안 주면서 살았는데 왜 이 사람이 치매가 됐을까? 근데 평생을 조용하게 지내던 남편이 치매가 되니까 더 이제 마음이 더 쓰이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나 혼자 활기차게 지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할머님이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시고 도전을 하신 게, 남편을 내가 잘 돌봐줘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 치매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그래서 요양보호사 공부를 신청을 하셨어요.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셨어요. 우리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서요, 요양보호사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든요. 막 진행하다가 또 문 닫아서 멈춰 있다가 또 조금 하다 멈춰 막 이렇게 되는데, 이 할머니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드디어 요양보호사 교육, 의무교육 하셔야 되는 시간을 완료를 하셨어요. 근데 요양보호사 교육을 혼자 받으신 게 아니고요, 따님이 같이 받았어요.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보기에 흐뭇한 일이에요. 근데 따님은, 이 할머니가 그랬대요. 딸하고 이제 늘 얘기를 나누는 딸이니까 같이 살진 않아도 이제 가까운 거리에 사니까, 야, 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이제 내가 요양보호사 공부를 해서 네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딸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딸은 원래 조용하다 그랬잖아요. 말수도 적고. 엄마 나도 같이 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는 왜 해? 내가 하면 되지. 그랬더니 엄마도 나이 많은데, 그쵸? 80 다 됐으니까. 엄마도 나이 많은데 엄마 요양보호사 교육 그거 받아서 아버지 돌봐드리다가 엄마가 지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땐 내가 해야지. 저는 그 짧은 대화에서 말이 없는 게요,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 또 깊을 수 있어요, 마음이. 딸의 얘기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엄마 지치면 내가 두 분 돌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좋은 기분으로
두 분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제 공부를 마쳤어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80 할머니가 붙고 딸이 떨어졌어요. 왠지 그럴 것 같았죠. 할머니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딸을 위로하기도 뭐하고 모른 체하고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이제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표정이 드러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러고 있었더니 딸이 엄마 나 괜찮아 그러는데 말은 괜찮은데 얼굴 표정에서는 실망한 기력이 역력하더래요. 그래서 뭐 다음에 또 보면 돼 이렇게 이제 위로 아닌 위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나는 이제 요양보호사 시험도 합격을 해서 1급 자격증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남편을 내가 돌봐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굳은 결심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할머님의 어머님이 지금 계셔요. 지금 이 할머님이 79세잖아요. 어머님이 또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남동생이 모시고 살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연로하시니까 이분이 이제 자주 찾아뵙는 거죠, 어머니를. 옛날에는 되게 일찍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여도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정정하세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찾아뵙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부 여쭙고 돌아오고는 하는데 어머니가 아직도 이 딸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노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많은 중에 딸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자녀들은 조신한 거예요. 이렇게 차분하고 조신한데 이 딸은 어떻게 대책이 안 쓰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79세 할머니만 찾아가면은 그런데요. 덜렁대지 마라. 말수 좀 줄여라. 조심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아직도 당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팔순 노인한테. 그래서 그래도 정정하시고 건강하시니까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좋게 해석하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저도 좋아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건강하신 채로 제 옆에 이렇게 계시니까 제가 찾아뵐 수도 있고 가서 어머님 앞에서는요, 사실 제가 다른 데보다 더 덜렁덜렁해요, 일부러. 제가 볼 땐 일부러는 아니고 원래 성격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지내시는데 이분이 어머니 제 남편이 치매래요 라는 말이 안 나오더래요, 어머니한테. 너무 연세가 많으시니까 괜히 그 말씀 드리면 또 충격 받으실까 싶어서 말씀을 못 하셨대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할머니의 지금 고민은 남편이 치매라는 사실을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놓는 게 나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찾아뵐 때 남편이 장모님한테 좀 엉뚱한 말이나 행동했을 때 당황하시잖아요. 또는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치매라는 걸 모르면은.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지 어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고민스러우시고. 그리고 저는 사실 딸도 걱정되거든요. 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시험 떨어져 갖고 풀 죽어 있는데 딸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도 돌봐야 되고 어머니도 있고 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 원래 에너지 많은 사람인데요. 요즘은 여러 생각을 계속 하느라고 아주 힘들어요. 머리 아파요. 이렇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쌓여있는 에너지가 워낙 많으셔서 고민 더 하셔도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자, 보기 좋았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어머님한테, 연세 많으신 어머님한테 남편이 치매라는 사실을 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시기예요. 그냥 좀 깜빡깜빡 한다든가 아니면 있었던 일을 기억을 잠시 못하는 그런 정도. 뭐 사람을 잘못 알아본다든가 방향을 못 찾는다든가 이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할아버님의 치매가 한 중기 정도, 중간 정도로 진행되셨다 하면 그때는 말씀을 드리셔야 어머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할아버님이 혹여라도 이상한 말씀이나 이상한 행동했을 때 조금 알아차리시고 배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기 정도 되셨을 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딸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딸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딸은 알아서 잘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 해줬어요. 남편도 제가 다 해줬고요. 딸도 제가 다 해줬고 아들도 제가 다 해줬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80이 다 되셨기 때문에 오히려 따님이 어머님을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요양보호사 시험에 떨어진 딸이 지금 79세 어머니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딸에 대한 걱정은 이제쯤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얘기예요. 알아서 잘 살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한 번 떨어진 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마음의 부담 갖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은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할아버님 케어하시는 쪽에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공부도 더 하시고 실습도 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할머니는 제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고 또 하나는 이제 걱정이 이 할머니 에너지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79세 곧 이제 해 바뀌면 80세시잖아요. 그러면 80세쯤 되시는 어르신들은요. 여기저기 아프실 수도 있고 타인을 돌보는 것도 평생 해온 일이라고 해도 나 자신을 돌보는 것도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할머님이 처음부터 상담 끝날 때까지 저 에너지가 많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많은 에너지는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 소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되게 힘들어지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를 좀 다독여주는 노력, 또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 내가 뭔가를 잘했으면 참 잘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스스로에게 보상해주는 노력, 즉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제쯤은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 주변에서 어르신들 뵈면은요 많으세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만 헌신하면서 살아오신 어르신 많으세요. 할아버님들도 많지만 할머님들 특히 많으세요. 할머님들이 70, 80 되셨을 때 어떤 말씀 많이 하시냐면 나는 없어요. 나는 없었어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지 않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근데 어느 날 딱 봤더니 내 주위에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 나의 도움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체력도 되고 에너지가 많아서 충분히 다 해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치매쯤 되고 보면 에너지가 돌보는 사람의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어서요. 치매 할아버지 돌봐 드리다 보면요. 나중에 되면 아까 왜 노모 계시는 분 그 노모 어머님 챙기는 거 뭐 딸이나 이런 자녀들 챙기는 거 못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더 진행이 되면 나도 힘들어지는 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년 이후의 삶을 중년, 노년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앞을 보고 걸어가시다가도 한 번씩은 멈춰 주셔야 돼요. 멈춰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앞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번쯤은 딱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시는 거죠. 내가 나를 잘 따라오고 있나? 내가 나를 얼른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걸어가시다가 앞으로 가시다가 한 번쯤 잠시 멈추어 서서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나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어르신은 지금은 아직 에너지가 이렇게 소진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할아버님이 치매가 아직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 할아버님을 이 어르신이 내가 돌봐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게 오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일단 내가 건강하셔야 되니까 나를 돌보고 나를 챙기는 일을 지금은 조금 해서 에너지를 더 비축해 두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사례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 자신에게 있잖아요. 힘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이제 나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는 노래하면 행복해요. 어떤 분은 나는 색칠 같은 거 하면 행복해요. 어떤 분은 나는 운동하거나 춤추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차분히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한번 쭉 써내려 가시는 거,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해보시면 아, 내가 참 이거 좋아했었지, 나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했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씩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개개인별로 맞춤형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고,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 그 심리치료 같은 거 할 때 많은 것들을 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행복했던 것들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것도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남들은 갖지 않았는데 나만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는 물질적인 것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재능도 다 포함되거든요. 나는 인내심이 참 강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요. 우리 학교 다니실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같은 데 다닐 때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우리 뭐 잘하면 참 잘했어요 도장 꽝. 선생님이 잘하면 이거 찍어줬죠. 근데 이거 몇 개 찍어주면 연필 하나 줬죠. 그거예요, 그거.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어렸을 때는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았는데 어른이 되면 왜 저는 그게 없어졌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남한테 또는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쯤은 나 스스로에게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매일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 외출했다 들어와서 하루 일과를 쫙 정리를 해봤을 때, 아, 내가 오늘 이거 이렇게 한 거는 난 참 오늘 그거 좀 잘한 것 같으네 싶으면 도장 하나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왜 포도송이 그려져 있는 거에 스티커 붙여서 뭐 10번까지 붙이면 뭐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선생님들도 그런 걸 하나 만드셔서 참 잘했어요 도장이 10개 찍히면 나는 나에게 뭐를 선물하겠다, 이런 것들. 뭐 큰 거 아니어도 되잖아요.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참 잘했어요 도장 10개 찍히면 나는 저기 비싸지 않은 화장품 가게에서 립스틱 하나 사겠다, 뭐 이런 거 괜찮죠. 참 잘했어요 도장 또 20번에 가서 딱 찍히면 내가 가족들이 뭘 좋아하든 말든 내가 좋아하는 식단으로 오늘은 저녁 차릴 거야, 뭐 이런 것들. 충분히 나를 힘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각자의 맞춤형 방법들도 찾으셔야 되고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럴 거예요. 엄마 이건 뭐야? 참 잘했어요 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저하고 상담하신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무게, 짐, 이런 것들을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혼자 다 어깨에 짊어지고 앞으로 살아오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상담을 하셨으니까 그 짐들을 딸에게, 아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그들도 독립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엄마가 다 해줘요, 이거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가정을 꾸리면 또 엄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주시는 게 저는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할머님이 80이 다 되셨기 때문에 자제분들도 결혼을 하고도 한참 지나셨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짐을 나눠서 짊어지게 해주시고, 그 나눠서 짊어진 짐을 어떻게 짊어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할머니가 그동안 익혀온 노하우를 자녀분들에게 조금 나누어 주신다면 나중에 할아버지가 치매가 심해지는 단계가 돼도 가족들 모두가 단합을 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치매가 심해지셨는데 할머니 혼자 그때도 혼자 하셔야 된다, 너무 버겁거든요.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에너지가 많은 할머니가 치매이신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공부까지 하신 그런 기운 넘치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